최근에 어떤 경향 중에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 스노우플레이크와 연관이 있어요. 유일무이할 것 같았던 분야가 유일무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볼 텐데,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결국 그 가운데 용어가 웨어하우스라는 용어가 있고 레이크하우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있고 데이터 브릭스의 경쟁, 데이터 클라우드의 둘 간의 경쟁,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이 데이터 플랫폼의 전투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전에 봤던 웨어하우스와 레이크하우스 중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결국 이 말은 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한 경쟁인 거예요. 가장 먼저 알려진 스노우플레이크의 가장 큰 위협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 AWS의 레드시프트나 구글의 빅쿼리나 이런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아니고 데이터 브릭스라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 브릭스가 경쟁자라는 거죠. 결국 왜 경쟁이냐면 웨어하우스나 레이크하우스나 실제 비슷한 일을 해요. 또 거의 비슷한 일을 해요. 완전 다른 게 아니고, 과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웨어하우스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 툴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SQL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엔진을 통해서 하겠죠. 그죠?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에 이제 이렇게 됐다가 변형이라기보다는 발전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 밑단에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에 아마존 AWS는 S3 이 부분하고 애저의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하둡, 여기가 날 데이터가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로 데이터가 다 있는데, 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구조화되고 반구조화되고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스노우플레이크를 거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쓰기 좋게끔 데이터가 변환돼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하면 이렇게 BI 툴로 쉽게 갈 수 있게끔 빨리 분석이 가능하게끔 되는 거죠. 그죠? 쓸모 있는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죠. 투티어드 아키텍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서보다 여기 들어가면서. 근데 지금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부분은 그냥 그죠. 여기 데이터 레이크에서 바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지금 원래 이 구조가, 이 분야는 되게 데이터가 방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선별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는 구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거기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좀 더 여기 나오는 클라우드 쪽에서 운용하는 업체들의 소스, 세일즈포스나 기타 여러 기업들의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스노우플레이크가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땡겨오죠. 그죠? 콜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땡겨와서 여기까지도 다 합니다. 이제 세 분야 다 하게 되는데, 스노우플레이크의 장점은 분석 워크로드에 효율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변환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가장 스노우플레이크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 클라우드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얘만 있으면 언제든지 되는 거고요. 웨어하우스와 레이크 사이에 앞서 봤던 요 경계를 되게 모호하게 해서 고객이 모든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의 웨어하우스로 다 보내게 하는 거예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좀 전에 봤던 이쪽 영역까지 지금 영역을 넓히고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좀 전에 봤던 이쪽 분야가 새로운 엔진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 브릭스 쪽이 원래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레이크하우스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앞서 봤던 레이크하우스에서 날것에서 변환된 데이터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델타 레이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거죠.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이 단에서 여기가 이제 데이터 브릭스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델타 엔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 대신에 델타 엔진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면서 분석 툴에 SQL의 어떤 끈 접속 엔진을 달아주는 거죠. 그죠? 요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데이터 프레임 API가 작용을 해서 스파크라는 곳에서 작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조가 여기랑 그러니까 요 구간이랑 이렇게 똑같죠. 그죠?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레이크 내에 델타 레이크를 제공하는 거, 말로 설명하면 요거고, 그 다음 여기 SQL에서 BI용 데이터 델타 엔진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앞서 봤던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이쪽은 요걸로 한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여기 나오는 드레미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도 IPO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스타버스트라는 이 기업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스노플레이크든 데이터브릭스든 데이터 클라우드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자, 각자의 장단점을 보면 스노플레이크는 사용하기가 매우 쉬워요. 자기들이 미리 구조화된 걸 다 해놓으니까. 그리고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도 독립적 확장이 되고, 관련 도구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쉽게 가져와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되어 있고요. 또 성능도 되게 뛰어나요. 그 스노플레이크 기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 도구도 보시면 이런 거 붙이면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DBT라고도 도구가 있는데, 여기도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커스텀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붙이면 또 쓸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좀 전에 봤던 두 단계, 투티어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 스노플레이크 중간에 거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웨어하우스와 레이크 두 개의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일관성 유지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만약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 레이크가 없으면은 가격이 많이 비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가격은 있고, 스노플레이크는 가격이 거의 독점에 가까우니까 가격이 비싼데,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 브릭스나 레이크하우스 이쪽은 훨씬 저렴한 거죠. 상대적으로 델타 레이크와 델타 엔진 콤보가 스노플레이크 비용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데이터 브릭스가 최근에 시리즈 G로 10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받은 거거든요. 데이터 브릭스의 기업 가치가 280억 달러예요. 시리즈 이전, G 이전 받았던 게 9억 달러를 자금을 모집했었는데, 그 당시에 기업 규모가 62억 달러였는데 4배 가까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기업이 4배 이상 커진 거예요. 그 받는 동안. 그만큼 이쪽 데이터 분석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브릭스가 곧 짧은 시간에 IPO를 할 건 아닌 거예요. 과거에 스플렁크를 IPO 담당했던 임원이 데이터브릭스의 임원으로 왔어요.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나온 건 없는데 어쨌든 IPO를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기업 공개 경영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10억 달러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냐면 클라우드 3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다 들어가 있고, 이 3사가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세일즈포스도 여기 들어가 있죠. 이러한 정도로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클라우드의 대형 3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특히 CEO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전히 사람들이 3사, 지금의 클라우드 3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클라우드 3사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전망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AI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기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상태고, AI가 거의 모든 기업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떤 AI가 됐든. 그거와 관련된 게 이제 데이터 브릭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이런 쪽으로 C3 AI가 됐든 데이터 브릭스가 됐든 기존의 AI와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의 자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계속 클라우드 부분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3사도 마찬가지죠. 클라우드 컴퓨팅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